금리 게임을 하는 ETF 같은 경우는 만약에 금년 9월 달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투자할 타이밍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죠.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로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 7, 8월 달 클래스 하는 동안에 아마 투자 타이밍은 도래할 거라 저는 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 곡선입니다. 일드 커브라 해서 보면 여기 이쪽에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게 금리가 높게 가는 거고 여기서부터 저하고 멀어지는 쪽이 만기가 긴 겁니다. 여기는 3개월, 1년, 저 뒤엔 30년 만기 채권이죠. 그래서 원래 경제가 정상적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부터 했을 때 장기 금리가 높고 단기 금리 낮은 이런 우상향 그래프인데 어떤 이제 현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역전된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00년 4월 달은 이렇게 낮지만 이 당시에 금리가 거의 0% 근처에서 이렇게 우상향 되어 있다가 큰 그림에서 작년 7월 3일 1년 전이네요. 1년 전에 여기 그 장단기 금리, 여기서 말한 장단기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2년짜리 금리가 역전 현상이 가장 심했던 게 작년 7월 달이었고, 그리고 요 위에 거는 뭐냐면은, 현재 이번 사이클의 10년 만 국채 금리 고점이 몇 프로였죠? 기억나시나요? 10년 만 국채 금리, 이번 사이클에 제일 높았을 때. 예, 5.0이죠? 예, 맞습니다. 5.0 사이클이 여기가 5.0이죠. 작년 10월 19일이 고점이었어요. 고점이었고, 그때 아마 이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송상 이제 채권을 오히려 매수하라고 그때 JP 모간이나 몇 군데에서는 그 다이먼 회장 같은 게 7%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고, 빌 에크만도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헤지펀드 대가 빌 에크만도 5.5 이렇게 막 질러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패닉에 갔는데 어쨌건 간에 뭐 제가 그때는 좀 사라고 말씀 좀 드렸는 상황이고, 아무튼 그렇고 이게 현재죠. 지금 보면은 현재 레벨 6월 말 기준으로 4.4였고 아무튼 중간 정도.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이 그림에서 직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단기채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제가 원달러 환율 전망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오히려 정상화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일정 부분 1,300원대에 계속 평균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의 단기 국채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거래하시는 금융권 아시겠지만은 잔존 만기 1년 남은 국채 같은 경우에 5.5% 정도 금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는 분 은행에 달러 예금 맡기시잖아요. 제 농담 삼아서 달러 예금 하시는 분은 바보다고. 정말 바보다고. 왜냐하면은 달러 예금 5%면 다 그 종합과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미국 국채 가지고 만기 1년 남은 짜리 채권을 사면은 쿠폰이 0.25잖아요. 0.25인데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이게 5.5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 또 저희 그 사무실 오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 1년 정도 남은 채권의 가격이 쿠폰 0.25짜리가 95불에 사더라고요. 95불에 사면 이 말인 즉슨 뭐냐면 모든 채권은 결국 액면 가격에 수렴하잖아요. 그러면 1년 뒤가 되면 이거 100불로 돌려받는 거야. 그러면 95불에 사서 100불로 돌려받으면 5%가 전액 비과세잖아요. 과표는 0.25 과표니까 세금 거의 안 낸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단기 채권이 매력적이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 그래프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체감은 못하지만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디렉션 앞으로 더 해소되는 방향을 갈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거는 채권 섹터 밸류에이션입니다. 뭐 채권 섹터 밸류에이션이라 하면 우리가 주식 밸류에이션은 많이 아시잖아요. PER이라든지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많은 걸 얘기하는데 채권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별로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어쨌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물론 채권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여기 yield to worst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거보다 또 좀 정상적인 말은 우리가 yield to maturity라고 돼 있어요. 그냥 만기 수익률. 좀 더 쉬운 얘기를 할게요. 이 채권을 가지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연 몇 프로 나오니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 채권 섹터거든요. 제가 있는 쪽에 있는 채권들이 가장 우량한 채권이고요. 제 자리에서 멀리 있는 채권들이 멀으면 멀을수록 그만큼 더 위험 자산입니다. 채권 안에서. 그래서 저 끝에 있는 애들이 주식과 비슷한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랑 가까이 있는 애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채권의 속성을 가진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만기 수익률 개념으로 요 바 차트 있죠. 예를 들면 미국 국채인데 바 차트가 지난 10년 동안에 요 만기 수익률 레인지 범위가 예를 들면은 5.1에서부터 0.5까지 레인지에 지난 10년 동안 놀았대요. 그런데 가운데 여기 그 바는 뭐냐면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금리 레벨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 마름모는 오늘 현재, 그러니까 6월 말이죠. 제가 이틀 전 자료니까 오늘 현재 금리 레벨입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현재 금리가 더 높은 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주식은 반대죠. 주식은 밸류에이션 PBR이나 PER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높으면 고평가되어 있는 건데 채권은 반대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지난 10년 전 대비해서 채권 섹터들이 금리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전반적으로 채권이 매력적인데 좀 더 평균 대비해서, 평균 차트 대비해서 마름모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애가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채권 섹터 내의 밸류에이션을 얘기한 거고, 이거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영어로 asset class,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떤지를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보죠. 여기서 그러니까 G-스코어, Z-스코어라는데 그 쉬운 말로 우리가 정규 분포고요. 그냥 이 가운데 바 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의 지난 25년에 간 평균 대비해서 여기 0 아래,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갈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이게 위에 플러스 값이 클수록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자산별로 밸류에이션 다 달라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산 볼게요. 미국의 대형주, 미국의 성장주, 이 모든 거 얘네들은 PER로 계산한 거고요. 그리고 주식은 포워드 PER, 뭐 PBR 이렇게 했고, 채권은 방금 우리가 보셨잖아요. YTM, YTW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을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주식의 밸류에이션 모델이나 채권 밸류에이션 모델 각각 좀 다른 방식이지만 중요한 거는 지난 25년 평균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지금 비싼지 싼지를 비교를 한 건데, 주식은 전반적으로 비싸다. 주식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현재 가장 비싼 애는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대형주가 가장 비쌉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수록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보시면. 그래서 우량 채권이 가장 아래에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적어놨네요, 제가요.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지난 25년 평균 대비 가장 고평가된 자산, 미국 대형주와 성장,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건 미국 국채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뭐 주식도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채권에 집중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내가 투자하고자 할 때 시중 금리 레벨이 있잖아요. 즉, 내가 투자할 때 투자할 시점에 금리 레벨입니다. 이쪽 금리 낮고 높은 레벨이고, 그래서 그 금리, 내가 투자를 시작할 때 시점의 금리 레벨과 그때 투자하면 평균 몇 프로 나왔어, 이 얘기입니다. 그 금리 레벨 딱 투자했을 때 이후 5년간의 연평균 수익률 몇 프로 나왔는지 대한 데이터를 그렸는데 딱 정비례입니다. 이 그림 심플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투자할 때 금리 레벨이 높을수록 향후 5년간, 여기 있어요. 이후, 여기에 subsequent, 이후 5년간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내가 채권을 투자할 때 금리가 높은 시점에 시작할수록 이후 5년 동안에
투자 성과는 많이 나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현재는 어느 정도 레벨이니?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은 5.0입니다. 5.0. 참고로 미국 국채가 지금 5.0이 아닌데 왜 5.0이죠? 라는 퀘션을 줄 수 있는데 이 데이터의 기준은 우리가 채권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알지만 글로벌 채권 지수가 있어요. 영어로 AGG라고 있거든요. 채권 ETF 티커를 AGG 치면은 글로벌 채권 지수가 나와요. 그래서 글로벌 채권 지수는 우량 채권 중심으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종합 채권 지수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5.0인데 그거를 딱 대입하니까 이후에 이렇게 그 회귀 분석 따라 돌리니까 평균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5.2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뭐 그림으로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채권 PT 할 때 이렇게 설명하죠. 채권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뛰어내릴 그 활강의 공간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이 예를 들면 우리가 스키 점프대를 할 때 점프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이후에 뛰어내리는 채공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나중에 채권 금리가 내려서 채권 가격이 올라갈 룸이 많다는 뜻입니다. 어쨌건 간에 현재는 좀 표현이 과한데 2000년 이후에 가장 금리가 높은 레벨 근처에 와 있어요. 근데 왜 채권을 투자를 안 해요? 그냥 시푸시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 그리고 조금 더 국한해서 이제 금년에 금리 인하가 금년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왜 그런지 설명 좀 드리고요. 뭐 9월달 할지 12월달 할지 아니면 서프라이즈로 7월달 할지. 제가 좀 여담인데요. 오늘 유튜브 자료를 만들까 말까 했던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유튜브에 자료 한 얘기지만 제가 좀 지식이 떨어져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해요. 제가 부족해서. 왜냐하면 해외 자료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유럽의 독립 리서치 회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시장의 예측은 9월 달로 예측을 하는데 미국의 코어 PC로 계산해 보니까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뭐 테일러 준칙이란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이런 겁니다.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야 미국이 정상적으로 소프트 랜딩에 딱 맞는 라인인데 7월 달 하지 않고 그 뒤로 밀릴수록 이제 경제의 표현이 근데 데미지가 주는 쪽으로 작동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어쨌건 간에 그러면 그 7월 달에 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논점을 펼쳤는데 어쨌건 뭐 7월 달에는 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금년만 9월 달 전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그때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전후 시점에 우리가 결국은 과거에 보면은 이게 채권이라는 게 결국은 금리 인하하고 맞물려서 사실 그보다 좀 먼저 움직이죠. 근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채권 만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금리 인하 전후에서 채권 투자, 국채 투자하면 좋겠다는 건 아는데 요거는 만기별로 단기, 장기 3개월물, 12월물, 그러니까 3개월, 1년, 5년 이렇게 좀 보시면은 과거 40년간의 패턴을 분석한 거예요. 여기가 금리 인하 시점이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 전에 어떻게 움직였니? 라고 보니까 짧은 애들은 여기 보면 딱 나오죠. 짧은 애들 3개월, 12개월, 2년짜리는 금리 인하 전에는 별로 안 움직였죠. 금리 인하 되고 우수로 내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이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장기 채권들은 여기 10년 볼게요. 상대적으로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보다는 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가 좀 내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제가 검정색 박스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 뭐냐면은 장단기 금리 차가 앞으로 이게 해소될 때 그럴 때 투자하는 ETF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언제 투자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팁입니다. 보시면은 과거의 패턴을 보니까 결국은 언제 전후 계속 줄어들고 요 전후죠. 그죠? 지금 보시면 2년, 10년 볼까요? 거의 요 전후도가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9, 3 플러스 2 그죠? 그러면 사실은 금리 게임을 하는 우리 그
ETF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약에 금년 9월 달을 한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투자할 타이밍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결국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로 보냐에 따라 다른 건데 7, 8월 달 클래스 하는 동안에 아마 투자 타이밍은 도래할 거라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고요. 아까 그거는 국채 만기별로 금리 전후에서 어떻게 돌아간지를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렇게 많았어요. 지난 한 60년인가요? 60년 동안 사이클별로 각각 어떻게 돌아갔니? 금리 인하 시점 대비해서 이게 5년 국채 금리인데 한 중기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금리 인하 시점 전후에서 어떻게 돌아갔니를 보니까 보면 이렇게 금리 인하 아마 여기 이쯤 안 될까요? 우리가 금리 인하 3개월 전 또는 금리 인하하고 3개월 후가 대충 금년 하반기 정도 어라운드 될 것 같은데 저때 시점에 저 시점에 어떻게 돌아갔는지 딱 한번 우리가 그 모든 사이클을 한번 다 분석을 해보자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면은 1990년 이후 보시면은 모두 다 3개월 전에 금리가 쭉 빠지기 시작하죠. 빠지기 시작했고, 근데 두 번의 예외가 있어요. 1987년, 그리고 1980년에는 금리 인하 직전에도 안 빠졌어요. 오히려 금리 떴잖아요. 근데 딱 금리 인하를 딱 하니까 바로 부러지죠. 오히려 저렇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표현이 그런데 시장에서 오히려 금리가 뜬다는 거는 금리 인하를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딱 하니까 확 수익 들어요. 수익이 엄청난 겁니다. 아무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금년 하반기는 여기 어라운드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미국채 투자 전략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항상 제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한 거라서 뭐, 이게 아실 건데, 그냥 심플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은 두 가지의 고민,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 두 가지인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해요. 물가 안정과 고용은 너무나 달성하기 쉬운 걸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둘 다 굉장히 반대 속성을 갖고 있죠. 물가를 잡으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확 올려야 되고, 그죠? 정책금리를 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지고 대출 어려워지니까